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묘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젊을 때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음이었다. 나는 늘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책임졌고, 스스로 일어섰다. 넘어지면 내 무릎을 털고 일어났고, 길을 잃으면 내가 다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60세를 넘기고부터였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금 기대고 싶다. 그 누군가는 이상하게도 친구도 배우자도 형제도 아니었다. 바로 자식이었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놀랐다. 내가 왜 이러지?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나였는데 세월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기대고 싶다는 마음은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도 어느새 흩어졌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도 하나둘씩 세월 속으로 사라진다. 동네 골목을 걸을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묘한 고독을 느끼게 된다.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고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세계 속에서 누구라도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며든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사람이 바로 자식이다. 자식은 내 피와 내 삶의 기록이 담긴 존재이기에 자연스레 저 아이들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나는 오래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항구 근처의 허름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애들만 기다리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 젊을 땐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말이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된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식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자식의 방문을 바라보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시비가 갈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생겨난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불안이 함께 들어온다. 기대는 언제나 불안을 데리고 온다. 기대가 생기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서운함이 찾아오며 서운함은 반드시 상처로 이어진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된 부모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의 열쇠를 자식에게 넘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깨닫는다. 내가 행복하려면 저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찾아와주고 챙겨줘야 한다고. 이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괴롭고 자녀에게도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녀에게 마음을 기대기 시작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진실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나는 세월을 지나오며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기 시작하면 왜 더 불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아왔다. 기대라는 것은 원래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이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마치 촛불 위의 그림자처럼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서도 스스로는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거나 약속한 날 찾아오지 않거나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면 그 작은 변화가 마음 깊숙한 곳을 크게 흔든다. 왜냐하면 기대는 늘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며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불안은 곧 서운함으로 변하며 서운함은 어느새 상처로 변한다. 나는 예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식 넷을 다 키워냈고 모두 독립해 잘 살고 있었지만 항상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줘야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은 너무나 복잡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서운하다는 불안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진다. 특히 노년의 불안은 젊은 시절의 불안과 다르다. 젊을 때의 불안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챙겨주나 라는 존재의 흔들림에서 비롯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문제와 감정이 있고 각자의 하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하는 부모는 자식이 조금만 바빠도 나를 멀리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목소리가 조금만 무뚝뚝해도 정이 식었구나 라고 느낀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말투, 일정, 표정에 따라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안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은 관계를 서서히 사가가게 만든다. 문제는 이때 부모가 더 큰 기대를 붙잡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그래도 자식이라면 챙겨줘야지.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결국 저 아이들 뿐이야.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왜냐하면 기대는 상대에게 의무를 만들고 의무는 사랑의 온도를 서서히 식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어느 중년 아들이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아버지가 옆에 있어주면 좋은데 요즘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뭔가 제가 계속 채워드려야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말이 바로 자식의 진짜 속마음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은 채워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다. 결국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더 멀어지고 서로는 더 불편해진다. 이것이 기대가 불행을 만든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나는 여러분에게 담담히 말하고 싶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자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기대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미묘한 거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내가 다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말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저 걱정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챙기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변질된다. 저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행동은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부모는 그저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바람을 의무로 느낀다. 바로 그 의무감이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가 관계의 거리를 서서히 넓혀 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농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평생을 논에서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걱정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애들은 말이야, 부모의 기대가 작아도 금방 알아채. 그리고 그 기대를 채워주려고 몸을 사려.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부모가 무섭고 부담스러워지는 날이 와. 그의 말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그 크기가 클수록 자식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그림자도 커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기대는 걸까? 그리고 왜 그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너무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사소한 표정도 무겁게 느껴진다. 부모가 시간 나면 한번 들러라고 말해도 자식은 반드시 가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부모가 요즘 바빠 보이더라 라고만 해도 내가 소홀했나 보다 라고 느낀다. 부모는 단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자식은 의무감을 갖게 되고, 그 의무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답답해진다. 그리고 결국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가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감정은 자식이 불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이 쌓여 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한 번은 중년의 딸이 울먹이며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랑이 제 마음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다가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부모에게는 충격일지 모르지만 많은 자식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고 자식의 부담 역시 사랑에서 나온다. 이처럼 사랑이 서로를 묶어놓고 그 묶인 감정이 거리를 만든다. 부모는 의아해한다.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왜 애는 점점 멀어질까? 이유는 단순하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의 마음을 잡아 끌고 자식은 그 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이 거리감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그 거리감을 해결하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자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식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자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나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기대고 싶은 마음과 기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충돌할 때 생겨나는 미묘한 틈이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대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아 두렵고 기대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진다. 이 두 마음이 서로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부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 그 외로움의 본질이 사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옆에 없어 생기는 것이지만 고독은 누군가가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다. 사람들과 웃고 있어도 마음이 엔진 없는 배처럼 흔들릴 때가 있었고 자식들이 바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한참 뒤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롭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면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되지만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나는 해외 출장 중 어떤 노신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외롭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네. 내 생각과 함께 있으니까.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독을 자기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처럼 쓰고 있었다. 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노년에 자식에게 기대는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비로소 독립사고가 시작된다. 독립사고는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쥐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지 않고, 자식의 삶을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되 내 감정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고독을 다스리는 힘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대가 줄고, 기대가 줄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나는 이제 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 자식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게 되는 부모는 외로움에 매달리지 않고 고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스스로 서는 사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자신을 세운 사람이 비로소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고독 때문도 외로움 때문도 아니라 보이지 않게 쌓여온 기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릴 때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작은 기대들은 처음엔 가벼운 먼지처럼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먼지들이 쌓여 마음의 짐이 된다. 그리고 그 짐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에게로 향한다. 저 아이는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저 아이는 나를 챙겨줄 것이다. 저 아이는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현되지 않은 기대는 더 무겁고 더 단단해진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채워줄 수 없고 채워주지 못하니 부모는 서운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는 왜 나를 몰라줄까라는 실망을 느끼게 되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마음의 짐이 되어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른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생일날 전화만 하나 해주면 되지.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 말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바람이 숨어 있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 그것도 안 하면은 서운하다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라도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기대의 다른 얼굴이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일 때가 많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 확신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한다. 왜냐하면 기대는 현실과 자꾸 비교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장면과 자식의 실제 행동이 다를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속에 상처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런 상처를 자주 이렇게 표현한다. 섭섭하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섭섭하다는 말은 사실 기대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기대가 없으면 섭섭함도 없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있으니 상처가 남고 상처가 남으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무거움이 바로 마음의 짐이다.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 의지도 안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대개 진심이 아니다. 진심은 말 뒤에 숨어 있다. 그래도 자식이라면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짧게 던지는 말 한마디,
장난스러운 투정, 사소한 부탁들은 모두 기대의 조각들이다. 이 조각들이 모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섭섭함을 느낀다. 그 부담과 섭섭함이 맞물리면서 점점 관계의 간극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우리의 기대는 사실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향한 절규일 때가 많았다.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이라는 마음 뒤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깊은 목소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 확인은 자식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를 버린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불안이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이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기대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오며 가장 크게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자식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처럼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자식은 부모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보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 사람의 노년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지고 자식도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된다. 이해란 결국 기대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이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해는 저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해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연락이 뜸하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말투가 짧아졌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스르륵 내려가고 관계는 긴장이 아닌 여유로 바뀐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 보이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행동도 계속 상처로 남는 법이야.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보자.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이해가 없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나? 정이 식은 건가? 내가 귀찮은가 보네 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 하나가 부모의 하루를 흔든다. 하지만 이해가 있는 부모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저 아이도 힘든가 보다. 그래, 오늘은 그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된다. 바로 이 차이가 부모의 노년의 평안을 가르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 어떤 중년 아들과 대화한 적이 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뭐든 제가 잘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그의 말에서 자식들이 느끼는 부담의 본질을 보았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삶, 자식의 힘듦, 자식의 고단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제야 숨을 돌리고 부모에게 더 편하게 다가온다.
한 어르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고 나니까 애들이 더 자주 오더라고. 내가 짐 덜어주니 애들도 나한테 와서 쉬는가 봐. 나는 이 말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안정과 쉼으로 느끼게 된다. 그때부터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해는 부모의 자유이기도 하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식의 삶을 그 아이의 인생으로 인정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마음의 중심이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제야 부모는 자신을 회복하고 자식은 부모를 편안하게 느낀다. 이해는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기대는 관계를 흔들지만 이해는 관계를 지킨다. 그렇다면 이해는 어떻게 부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고 자녀에게 존중받는 노년을 가능하게 할까? 다음 이야기가 그 해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부모에게서 자식은 더 큰 존중을 느낀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부모가 약해졌을 때 자식이 더 챙겨주고 더 다가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부모가 약해질수록 자식은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고 부모가 독립적일수록 자식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온다. 이 모순 같은 진실을 이해하기까지 나에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예전에 어떤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고 생활도 검소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다. 그는 애들한테 신세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처음엔 그 말이 고집처럼 느껴졌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존심이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챙기면 애들은 편안해하고 내가 애들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애들은 숨이 막히지.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부모가 스스로를 챙길 수 있다는 확신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부모 곁에서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자식도 하나의 인간이고 부모의 감정과 기대를 전부 짊어지며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의지를 내려놓을수록 자식의 마음은 자유롭고 따뜻해진다. 나는 주변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작은 일까지 의논하고 결정 하나에도 자식의 의견을 지나치게 구한다. 처음엔 자식이 그 모습이 애틋해서 잘 챙겨드리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지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시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쌓이며 부모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감정이 바로 부담이다. 그리고 부담은 자식에게서 부모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반대로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은 그런 부모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진다. 나는 어느 중년 딸이 울음을 참고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지내시니까 이상하게 제가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게 기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편하게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나의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자식을 붙잡으려는 부모는 결국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식을 놓아주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을 돌아오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자유에 대한 깊은 본능 때문이다. 누구나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 의무와 기대가 없는 관계,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관계, 자식도 다르지 않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때 자식은 부모 곁에서 편안한 자유를 느낀다. 그 자유는 사랑의 공간을 넓히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부모가 스스로 서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 이것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다. 독립적인 부모가 지닌 품격은 말투나 돈이나 생활 방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태도에서 나온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삶을 여전히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런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존중받고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식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아, 저분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어른이구나.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라. 그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고 더 자주 찾아오며 더 편하게 대하게 된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진짜로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의 품격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바로 그 답이 다음 이야기 속에 있다. 나는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부모의 품격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해지고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누구나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처럼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고 어떤 태도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식이 대신 세워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은 평생 변함없이 나 한 사람뿐이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끝없이 기대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세계를 지키며 평안하게 살았다. 이 둘의 차이는 부나 지위, 건강이나 환경이 아니었다. 단 하나, 마음속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였다. 마음의 중심이 자식에게 있는 부모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자식의 방문 여부에 기쁨과 절망을 반복하고 자식의 일정에 따라 자신도 감정의 요동을 겪는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부모는 다르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고맙지만 그 말이 자신의 하루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하고 챙겨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자신의 손으로 세워진 삶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한 노신사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말이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유더라고. 그 말은 단순하지만 나는 평생을 돌이켜보며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깨달았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때 부모는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존중은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독립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진짜 독립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었다. 서운함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외로움을 자식에게 던지지 않고 마음의 무게를 자식에게 떠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며 노년의 품격이다. 나는 세월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붙잡지 말아야 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대지 말아야 한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쉼이 되는 부모, 부담이 아닌 편안함이 되는 부모, 의무가 아닌 존중으로 다가오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오히려 더 잘 챙기게 된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이 가르쳐준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부모가 되면 평생 부모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다. 하지만 노년의 부모는 평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기도 하다. 자식에게 삶을 의지하며 흔들리는 노년이 아니라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노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노년. 그런 노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엄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의 남은 생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자녀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인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